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려의 6번째 6대왕 성종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고려가 건국되고 약 100년이란 시간이 흘러갈 무렵입니다. 이제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싶은 성종. 어떻게 하면은 나라를 잘 다스릴까 고민을 하다가 최승로라는 신하를 통해 시무 28조를 건네받고 나라의 제도를 완성하여 나라를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다스렸다고 성종이라고 합니다. 제도를 완성, 성종이 되겠습니다. 성종 공부하겠습니다.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많은 호족들을 통해서 나라를 건국했으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한 어떠한 제도 이런 것들은 좀 부족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왕이었던 광종은 왕권을 강화하고 왕의 힘으로 왕의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들은 죽여버리거나 이런 정치를 했습니다. 이제 건국되고 나서 100년 정도 지났으니까 성종은 백성들을 조금 안정적으로 그리고 나라의 일도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성공한 왕으로 남기를 바랬습니다. 어느 날 성종은 많은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다 적어서 제출해 보시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신하들은 혹시라도 내가 적었는 의견이 왕에게 나쁘게 보여서 내가 혹시 죽음을 당하거나 나에게 불이익이 오는 건 아닐까? 이렇게 모두가 두려움에 떨 때 그때 최승로라는 신하가 엄청나게 긴 글을 제출하게 됩니다. 사실 이 최승로는 그 당시 나이가 80살 정도 되었습니다. 다른 관리들은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일찍 죽으면 겁이 나잖아. 그런데 이 최승로는 나이도 많고 그래서 내가 죽기 직전에 아유 내가 겁날 게 뭐가 있어 왕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보자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 평소에 해왔던 이런 생각들을 엄청나게 긴 글을 통해서 왕에게 의견을 제출합니다. 최승로는 28개에 달하는 자기의 생각을 조목조목 적어서 시무 28조, 시무, 지금 당장 급하게 해야 되는 일, 시무 28조 28개의 조항을 적어서 제출합니다. 이 내용을 읽은 성종 임금은 옳거니 역시 최승로가 최고다. 지금부터 나는 최승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 이렇게 신하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그럼 이 시무 28조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 4조, 관리를 공정히 선발할 것. 과거 제도를 통해서 관리들을 시험을 쳐 공정하게 선발하고 이 관리들은 유교를 배운 이런 신하들을 뽑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나라 고려였는데 불교의 스님, 승려들이나 불교를 믿는 귀족, 호족 이러한 사람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절에 가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연불만 하고 있으니까 기도만 한다고 나라 일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불교를 조금 줄이고 유교라는 이러한 학문에 맞추어서 나라를 다스리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유교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처음 들어볼 거예요. 유교라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 그리고 자연의 이치를 공부하는 이러한 학문입니다. 유교는 나중에 조선을 공부하면서 조금 더 깊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유교라는 단어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로의 의견을 받아들인 성종은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관청을 만듭니다. 화면 왼쪽에 보시면은 왕 밑에 도병마사라는 관청이 있습니다. 나라의 가장 중요한 국방, 적들이 쳐들어올 때 나라를 방어하는 이러한 일을 회의하는 곳이 도병마사. 그리고 그 밑에는 중서문화성, 상서성이라는 두 개의 큰 관청을 두고 상서성 아래에는 이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 6개의 관청을 또 두었습니다. 복잡하죠? 이 관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고요. 조금 쉽게 오늘날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왕은 교장이 되겠죠. 도병마사는 학교의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교감 선생님이 됩니다. 그리고 중서문화성은 학교의 교육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교무부장 선생님에 해당되고요. 상서성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학년 부장 선생님들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학년 부장 선생님들과 교무부장 선생님이 학생들 공부에 대한 그리고 학교의 일정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의논해서 결정을 합니다. 학년부장 선생님 밑에는 이제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담임 선생님들이 있죠. 그죠? 자, 이런 것처럼 오늘날 학교에는 이런 시스템으로 학교가 운영됩니다. 그런 것처럼 화면 왼쪽에 한나라의 일도 왕을 중심으로 신하들 중에 우두머리들이 근무하는 관청, 그리고 실제로 나라의 일을 담당하는 관리들이 근무하는 관청,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고려의 정치제도를 이성육부 제도라고 합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똑똑한 인재들이 많아야겠죠. 그래서 인재를 교육하는 고려의 국립대학교를 설립합니다. 학교 이름이 국자감이에요. 수도인 개경에는 국자감이라는 대학을 두고 각 지방에는 향교라는 지방의 작은 학교들을 세워서 전국의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인재를 양성하게 됩니다. 자, 이런 교육 제도를 통해서 과거 시험을 통해 이제 나라의 관리가 되는 공무원들을 뽑게 되는 것입니다. 성종,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나라의 정치제도, 이성육부제도를 만들고 인재를 교육하기 위해서 국자감이라는 대학교를 설립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최승로라는 사람이고 시무 28조에 따라서 나라의 제도를 완성했다고 성종입니다. 성종은 여기서 마치고요. 자, 다음은 고려의 공민왕에 대해서 학습할게요. 자, 고려의 공민왕, 반원개혁 정치를 한 공민왕입니다. 단어가 참 어렵죠. 반원, 원나라에 반대한다. 개혁, 나라를 살기 좋게 바꾸는데 확 바꾸는 걸 보고 개혁이라고 합니다. 즉 원나라에 반대하고 나라를 살기 좋게 확 바꾸는
공민을 많이 했다고 공민왕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민왕이 반원개혁 정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금부터 약 800년 전 전 세계의 60%를 차지한 엄청난 강대국이 있었어요. 그 나라가 바로 몽골입니다. 징기스칸이라고 불리죠. 몽골 민족이 세운 나라를 원나라라고 합니다. 지금은 중국의 북쪽 지역에 조그마한 나라로 머물러 있지만 800년 전에는요, 유럽의 헝가리까지 진출하고 사우디, 중동까지 진출하고 중국 대륙을 다 차지한 최고 강대국이 바로 몽골이었습니다. 이렇게 힘이 센 몽골이 한반도의 조그만 고려라는 나라 가만히 두겠습니까? 고려도 몽골의 침략을 받고 몽골의 간섭을 받는 아주 어두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약 100년 동안 몽골 원나라의 간섭을 받던 고려,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다고 해서 원간섭기라고 합니다. 이 원간섭기, 즉 원나라로부터 독립을 한 왕이 바로 공민왕입니다. 이 공민왕은 원나라가 고려를 간섭하던 관청들을 없애버리고 원나라의 풍습을 지금부터 따라하지 마. 우리는 고려의 풍습이 있는 나라야. 이렇게 하면서 반원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어떻게 공민왕이 반원 정치를 할 수 있었느냐? 몽골이 강대국을 지나서 몽골이 서서히 힘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이때 중국 대륙에서는 새로운 나라, 명나라가 이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나라에게 공격을 받는 몽골, 즉 원나라가 힘이 약해지자 찬스! 지금이다. 이래서 공민왕은 드디어 반원 정치의 그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오랫동안 원나라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원나라의 풍습, 헤어스타일, 그리고 원나라가 고려를 지배할 때 원나라에게 빌부터 고려의 지배를 하는데 앞장섰던 친원 세력, 즉 원나라의 앞잡이예요. 친원 세력을 제거하고 친원 세력이 백성들로부터 강제로 빼앗은 토지를 다 몰수, 강제로 빼앗아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원나라의 군대가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던 우리의 땅을 다시 되찾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쌍성 총관부, 동네 이름이 쌍성, 총관은 군대가 있었다는 지역입니다. 이곳을 공격해서 우리 땅으로 되찾아옵니다. 원래 고려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나라의 앞잡이였던 권문세족들의 땅을 빼앗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권문세족, 즉 친원세력, 원나라와 친한 세력들입니다. 권문세족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권문세족들의 토지를 빼앗아 불쌍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백성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살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공민왕은 새로운 사람 하나를 가까이 합니다. 바로 스님이었던 신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신돈을 중심으로 나라의 정치를 바꾸고자 개혁 정치를 하게 됩니다. 신돈은 전민 변정 도감이라는 관청을 만듭니다. 전, 밭전, 민, 백성민, 변정, 골고루 나누다. 토지를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관청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공민왕의 업적 중요한 두 가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원나라가 군대가 차지하고 있던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우리 땅을 되찾아옵니다. 다음은 권문세족들에게 토지를 빼앗아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해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공민왕의 업적 여러분들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려의 중요한 왕. 자, 앞서 배운 내용들 중요한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왕권을 강화했다고 광종, 제도를 완성했다고 성종, 반원 개혁 정치를 고민했다고 공민왕. 이렇게 왕의 이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 왕들에게는 아이디어 뱅크, 똑똑한 신하들이 한 명씩 있었어요. 광종에게는 쌍기, 성종에게는 최승로, 공민왕에게는 신돈. 그리고 이 똑똑한 신하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지, 즉 왕들의 업적이 됩니다. 광종은 과거 제도를 실시하고 노비 안건법을 실시해서 왕권을 강화합니다. 성종은 이성육부 정치제도를 완성하고 국자감이라는 대학교를 설립해 인재를 양성합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 아이디어 덕분입니다. 그리고 공민왕은 신돈을 통해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마련해 주었고 원나라의 군대가 차지하고 있던 쌍성 지역을 다시 되찾습니다. 자, 이상 고려의 중요한 왕들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